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KKK와 인종 우월주의,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해드릴 얘기도 많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것도 많아서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버지니아주에서 KKK와 또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제 시위가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KKK 시위가 있었던 지난 주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하죠. 네, KKK가 이제 지난 주말에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그런데 그에 또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이제 맞불 시위를 벌였고요. 이에 KKK의 한 사람이 이 차를 몰고 그 반대쪽 시위하는 쪽의 궁중에 들어가서 돌진을 한 겁니다. 완전 차량 테러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게 부상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사망자까지 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중요시하고 생각해 볼 부분도 많은데 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문이 확대되는 요소. 네. 네. 이 그날의 좀 배경을 알기 위해선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1860년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남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네. 근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상관이 남부 동맹군과 싸우라며 이 남부 진압 사령관 직위를 이제 제안을 하자 로버트 리 장군 자기 버지니아주가 고향인데 남부에 이렇게 싸울 수 없다 하고서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남부 동맹 쪽에 지휘관이 되어서 싸웠는데요. 이 대부대의 지휘 경력이 없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부 장군으로 승전과 패전을 거듭하면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런데 이 남부군 총사령관이 된 지 불과 며칠 후에 이 로버트 리 장군은 1865년 4월 9일 이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북부군 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좀 정식으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패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네. 패전을 했는데도 그 로버트 리 장군 동상도 세워지고 뭐 이런 기념비 여러 곳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로버트 리 장군이 숨지고 난 뒤에 이런 이 동상을 좀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딴 게 아니라요.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부 전쟁의 상징이자 또 중심 인물로 내세워진 것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로버트 리 장군을 우상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 이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1924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지금 와서 이제 철거 명령이 막 내려지잖아요. 네네. 그건 배경이 어찌 됩니까? 네,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은 결과적으로는 이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철거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이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된 뒤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같은 남부동맹 기념물과 동상 철거 움직임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뉴올리언스에서 지난 5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철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휴스턴 등에서도 로버트 리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네, 로버트 리 무슨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름 바꿨죠? 네. 결국에는 지난 주말 문제가 됐던 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면서 급기야에는 유혈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겁니다. 네. 그 사건을 제가 묻기 전에 우선 KKK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네,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당시 연방 의회를 장악했던 공화당 급진파들은 이제 해방된 흑인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 남북 전쟁 이전에 백인들의 그런 권력 구조를 좀 분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남부 백인들, 그 다음해인 1866년에 이 급진적인 지하 저항 세력인 중추 조직으로 인해서 이 쿠클럭스 클랜 KKK를 이제 조직을 한 것입니다. 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탄생한 것 같은데
이들이 주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들은 백인은 신이 선택한 인종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이 타인종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흑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백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좀 다 몰아내고 그리고 백인을 위한 그런 이제 위대한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틀러마저도 숭상을 하고 있는데요. 옛부터 인종차별이 좀 심했던 지역이죠. 이 남부 지역의 조지아, 애틀란타,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에서 이제 기반을 갖고서 이 사회 모든 문제는 비백인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히틀러마저도 숭상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들 참 바보예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 KKK에 있는 그 사람들도 2등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히틀러는 독일 국민만 1등 국민, 영국이나 프랑스는 2등 국민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자기를 보고 2등 국민이라고 한 사람을 숭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아무리 그 인종적으로 우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들은 위계 질서를 잘 갖추고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유명한 흰색 두건을 좀 둘러쓰고서 집회를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슨 종교적 그런 좀 의식처럼 행사를 하면서 일종의 비밀 결사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대는요. 처음에는 위협과 공갈, 협박으로 백인의 지배권 그런 회복을 꾀했지만요. 이후 차츰 세력이 이제 확장되자 그들은 흑인을 좀 살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흑인을 동조하는 그런 백인들까지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런 백인들을 구타하고 이런 백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보다 끔찍한 테러를 서슴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도 불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들은 백인의 그런 인종적 지배를 목표로 활동을 계속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동안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올해 작년 이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런 인종 갈등 또 불법 이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KKK는 전국에서 좀 가입을 종용하는 전단지를 돌리기까지 했고요. 그런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KKK에 동조한다 아니면 사실상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순 없어도 사실 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들의 최근 기세가 등등해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묵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좀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명이 사망자까지 나는 그런 사건인데도 지난 토요일 날 이 KKK나 무슨 인종주의자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오늘 아침에 네,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파문이 확산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백악관이 오늘 아침에 성명을 발표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과 증오를 비난하고 또 백인 우월주의자, 신나치주의자 그런 모든 극단주의 단체가 포함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속에서 켄터키주 렉싱턴이라는 시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버트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좀 서둘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해결해야지 시간이 끌면 더 문제가 되겠다. 네, 원래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좀 앞당겨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런 켄터키 주처럼 이 로버트리 장군의 동상을 좀 철거하려는 움직임도 좀 서둘러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또 이에 대한 시위를 계속 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좀 앞으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해서 좀 막아내지 않으면 이런 철거 작업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계속 이 시위, 맞불 시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유혈 사태, 인명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인종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더군다나 여기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밀접하거든요. 사안의 진전이 좀 있을 때마다 박현경 기자가 좀 계속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종주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인류에는 분명히 우월한 인종이 존재하며 그 우월한 인종끼리만 결합을 시켜야 인류가 한 단계 나은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섭죠? 그런데 저는 우습습니다. 여기 스포츠를 잘하는 집단이 있다고 치죠. 이들이 목적을 갖고 같은 집단 사람들끼리만 결합을 계속, 그것도 한 100년 그렇게 한다고 쳐보죠. 100년 후 스포츠는 엄청나게 잘하는 집단이 됐을 텐데 다른 건 어떨까요? 인류는 스포츠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건축가, 사업가, 목사, 변호사, 과학자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스포츠맨이 살 집도 지어줄 수 있고요. 그를 변호해줄 사람도 있고 다치면 고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인들이 잘하는 게 있고 흑인들이 잘하는 거 있고 우리 동양인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스펙트.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서 무슨 우월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우월하다면 저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